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5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하객들이 전부 마스크 끼고 단체 사진을 찍더라고요. 새삼 지난 3년간 격세지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결혼식을 가니 코로나 이전에 했던 제 결혼식도 떠오르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했던 것도 생각나더군요. 한 남자와 결혼해서 이혼까지 징글맞게 얽혔던 인연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2살 차이로 둘 다 20대 후반의 지인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음대를 나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처음 소개받을 때도 놀랬지만 남자 쪽이 워낙 뛰어난 외모와 매너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다고 만나자 했을 때도 평범한 나를 왜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상세가 된다더니 저희 커플도 딱 그랬습니다. 은영아,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은 했지만 요즘 회사 사정도 그렇고 자금적으로 많이 힘들어. 간략하게 하자고는 했지만 내 맘이 좋지는 않네. 다른 여자들은 전부 허렇게 쉬고 울리고 훈수도 좋은 거 많이 할 텐데. 원래 그렇게 사치버지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우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잔세보지금 도와주신다고 했고 혼수나 결혼 비용은 줄여서 서로 할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너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반한 거 알지? 나도 평소에 오빠한테 배려 많이 받는 걸. 우리 앞으로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잘 살자. 사귀는 동안에도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는 월급을 몇 달 밀려서 못 받을 정도로 어렵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자는 할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생활비를 준다고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라고도 했고요. 결혼 허락을 받으며 사정을 얘기하자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을 도와주셨고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한시적으로 30살 직장인 남자가 부모님 도움 없이 다주성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때는 크게 근염치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친정에 결혼 전 인사를 와서도 자신이 앞으로 잘 벌어서 갚겠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하더군요. 돈이 좀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두루두루 괜찮은 면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친정 부모님도 젊으니까 앞으로 벌면 된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간은 남편의 회사 일 때문에 광주와 여수로 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은유아, 점서방 좋아한다는 반찬들 해놨는데 여수 한번 다녀오지 그러니? 엄마, 수고스럽게 반찬까지 했어요. 안 그래도 점서방 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오늘 학원 끝나고 저녁에 가지러 갈게요. 제가 여수에 자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끔 갔었고 대부분 남편이 광주에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에게 고기 반찬이며 여러 밑반찬을 받아서 여수까지 2시간 남짓한 거리를 운전해서 갔더랬죠. 간만에 가는 여수집이라 남편은 놀라게 해주려 아무 말 없이 갔어요. 학원이 쉬게 된 당일이라 이른 오후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아서 집이 썰렁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해먹고 회식이니 외식만 주구장창하는 모양새였고요. 오랜만에 집밥을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부엌도 정리하고 요리도 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이것저것 집 청소를 하다 보니 깜빡 잠들었나 봅니다. 어둑해진 시야에 없는 방에 누워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돌아왔죠. 대맛이다 참. 술 그거 몇 잔 했다고 이렇게 취했어? 그럼 나 술 약하잖아. 우리 언지가 나 챙겨줘야지. 볼 때마다 귀여워. 내가 매번 이런 모습에 반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면서 매일 귀여운 거 봐달라니까. 내 마사지숍이 광양에 있는 걸 어떡해. 그래도 30분 만에 오잖아. 우리 자기랑 애틋한 기분도 나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너 외롭단 말이야. 현관문 앞 센서등 아래에서 두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꿈같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둘이 귀엽고 어쩌고 애틋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잠이 덜 깬 줄 알았어요.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해벌쭉해서는 제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엄마야. 둘이 지금 뭐하는 거냐고. 대마씨, 요새 뭐야? 누군데 자기 집에 부단 침입이야? 연지야, 잠깐 나가 있어 볼래?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할게. 이 사람? 기가 막혀서. 정대만, 미쳤어? 어머머머, 이 여자 자기 이름도 알아. 뭐야? 그쪽? 나가지 말고 딱 거기 있어요. 이 여자가 아니고 난 정대만 와이프니까 당신이 왜 내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지 들어야겠어. 무슨 헤멜라이트 기대드네? 정대만 씨? 와이프요? 무슨 말이세요? 우리 대마씨 미혼인데요. 자기야, 이 여자 이상해. 뭐라 말 좀 해봐. 단전 내보내든지. 영지야, 잠깐만 나가 있어. 아니, 나가길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삼자되면 해. 아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같이 살자 뭐라 하던데. 내가 이 사람 혼인신고한 지 1년 넘었어요. 그쪽은 남편이 미혼인 줄 알았나 보네.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2달 동안 지켜봤는데 결혼했다는 말도 못 들었고 그런 기미도 못 봐. 뭐야? 내가 지금 유부남한테 속은 거라고요? 당신은 왜 말도 없이 여길 와? 당신 안 하던 짓 하고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남편 집에 온 게 미쳤다고 들을 일이야? 당신은 빠져있어. 내가 일단 이 여자랑 얘기해봐야겠으니까. 은영아. 주변에 여자친구들도 없고 여자 관계가 깔끔한 줄 알았던 남편은 여수에서 다른 여자에게 미운인 척 거짓말을 하고 연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애인으로 지내던 여자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도 남편 놈에게 감쪽같이 속은 상태였는걸요.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둘이 만난 지는 반년이 조금 넘었고 고객과 손님으로 만나 짧은 기간 안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광양과 여수라는 가까운 거리를 오가며 거의 매일 보는 상황이라고 했죠. 여자는 자기가 유부남에게 소개말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지 저와 남편의 혼인관계 서류를 떼서 봐야겠다고 우겼습니다. 둘째에 상간녀가 된 자신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다음날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여자를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정대만 씨,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변명 말고, 거짓 말고 사실만 말해. 사업하는 여자야. 거래처 사람 통해서 알게 돼서 내가 자금 도움 좀 받았고, 남자 만나고 싶다고 외롭다고 나한테 꾸리치는데 별 수 있어? 둔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맞장구 쳐준 거야. 내가 그 정리하려고 했어. 돈 사와나 방도가 생각이 안 나서 끌고 있었던 거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변명이냐고. 미혼이라고 속았다며. 당신 진짜. 나 엄청 충격이야. 진짜 저 여자랑 나랑 둘 다 모르게 이 관계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한 짓거리 때문에 나도 저 여자도 동시에 흑우등신된 거 알아? 저 여자랑은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어떻게 결혼까지 올리고 총각 행사를 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한 지 이제 1년이야. 일 때문에 혼자 살게 했더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 기가 찼어. 매우 저게 올라간 건 너뿐이야. 저 여자는 그냥 잠깐 그런 관계였다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좋다고 해야 해? 당신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깨졌는데? 남편은 저를 더 사랑한다며 저 여자와는 오해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순간 제가 결혼한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던 지난 날들이 하루아침에 휴지통에 처박히는 것 같았고요. 저와의 관계는 둘째치고 당장의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고 만다는 그 여자와 관계를 푸는 게 더 급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 여자는 거품을 물고 더 바랐겠고요. 합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될 문제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 돈 때문에 소송이 일어날 판이었죠.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난감하던 차에 남편은 제게 제발 살려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을 날리고 돈 빌릴 것도 없다고요.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상대 여자에게 시일을 정해 갚는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피아노 학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급하게 갚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고 사태를 수습했지만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했기에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짓을 벌일 때는 들켰을 때 어떤 결과와 책임에 따를지 알고 저지른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넘어갈 줄 알았어? 제발, 은유마, 한 번만 용서해줘. 누구나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 두 번도 한 번은 봐준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제발 부탁이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니?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산 지 만 됐어.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당신 마음대로 총각처럼 살아. 나 당신 사랑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자금 융통해서 당신 흑감시켜주고 저같하게 은혜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랬어. 날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싫어져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고 솔직하게 말해. 미안해. 하지만 진짜 내 사랑은 당신밖에 없어. 이제 그 말 안 믿겨. 우리 진짜 이혼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에 충격과 배신, 분노가 들끓다가 시간이 지나자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식구들이 시댁에 모이게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시아버지나 시누이와도 대면대면했기에 안 간다고 해서 누가 하나 서운하겠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적으로 가야 한다고 끌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생신인데 무슨 죽을상으라고 앉아있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요즘 새벽이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뭔 일 있어? 저 태만 씨랑 이혼하려고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혼이라니? 태만 씨가 얼마 전에 바람을 폈어요. 어떤 여자한테 청각 행사하면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바람이라니? 오빠가 미치지 않고서야 언니랑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그러게요. 보통 사람들은 미쳐야 할 수 있는 짓을 이 사람은 제정신에 했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못 참겠어서요. 대만이너, 새 얘기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냥 돈 관계로 욱해서 제가 잠깐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치? 오빠로 무슨 바람이야?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굳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실례 아닌가? 새아가, 너가 이해하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난단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바람을 폈다는데 그것도 사회생활이라고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역시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그럴 리 없다. 사회생활이라고 일축해버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남편 편을 들면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편찮으신 시아버지의 병원비나 신우 용돈을 주는 남편이 문들 나빠 보일까요? 너무 비참하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난아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찮게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에 병원을 갔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하필 어느 때니 생기지도 않던 아이가 덜컥 생겨버리다니 삶이 저를 주름하는 것만 같았죠. 임신 8주차. 지우려면 지울 수 있었지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일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나 말도 하지 않고 몇 주를 보내다가 결국 임신 사실을 다뤄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진짜요? 얼마나 됐대? 남자아이가? 난 달 낳고 싶었는데. 이제 10주 됐대. 3개월은 몰라. 아마 다음에 치료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번에는 병원 같이 가자. 우리 아기 보고 싶어. 알았어.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할게. 남편은 비록 외도를 했지만 아이에게는 출산을 다 하려고 했어요. 산부인과에 늘 함께 갔고 임신을 하고 나서 저를 더 살뜰히 살피려고 하더군요. 특히 회사 일을 될 수 있으면 광주에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의 지극정성에 무사히 딸아이를 낳고 서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면서 지난 과오가 덮어지는 듯 했죠. 아이가 2살을 맞이한 어느 날, 퇴근한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요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당신에 대한 내 마음도 모르겠고. 의미라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지 투tum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말해봐요. 우리 당분간 별거하는 거 어때? 뭐라고요? 나 요즘 당신에 대한 마음도 식은 것 같고 결혼 생활도 무의미하게 느껴져. 별거라니. 지하 태어나고 우리 잘 지냈잖아요. 왜? 내가 티 안 내고 참아온 거지. 재작년부터 줄곧 이랬어. 그래서 별거하고 나면요?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서로 각자 생각해보고 이혼도 고려해야지. 지금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혼?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이 싣고 질렸다는 거예요? 요새 회사 망한다는 얘기도 돌고, 암튼 내가 여러모로 머릿속에 복잡해. 그리고 다음 달에 해외 출장이 한 달 정도 잡혀 있어서 다녀올 거야. 그때까지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지아는요? 우리 딸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이이기도 해요. 아직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이가 말도 하고 뭔가 아는 나이가 되면 굳이 아파지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이 적게일 수 있지? 당신은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마음이 식었다면 내가 순순히 헤어지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몇 년 전만 해도 이혼하자고 말 꺼내고 매몰차게 군 건 당신이었어? 그때는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이고 당신이 외도했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할 말은 다 했다는 듯이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별거나 이혼 얘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지만 저와 남편 사이는 이전과 달리 냉기가 감돌았죠. 그리고 그대로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에 넣을 때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저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혼을 하자니 도대체 남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터뜨린 폭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육아나 피아노 학원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죠. 육아는 평일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셨고 피아노 학원 일은 부원장 외에는 아누르베가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었지만 결국 최선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었기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육체, 정신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결혼식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주말 점심타임에 결혼이라 잠깐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였기에 유창원극을 준비해 갔어요. 식전에 조금 일찍 가서 리허설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아는 집안이 결혼하는 자리였는데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더니 예식을 올리는 호텔 웨딩홀도 규모가 어마무시하더군요. 잠깐 결혼식 반주를 해주기로 하고 받은 성금도 금액이 꽤 컸고요. 예식이 30분가량 남아서 어디를 가기는 애매하고 현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몇 번 합을 맞춰보다가 잠깐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신부로 보이는 여성분도 보였어요. 아직 20대로 보이는 애된 얼굴에 수줍음과 기대가 가득 보이더군요. 3년 전 제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하자고 냉정하게 말하던 남편이 생각나면서 나는 이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반주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니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좋아한다던 가곡의 악보에 맞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악기 연주자들과 눈을 맞추며 서로 음악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반주를 했더랬죠. 잠시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결혼 스토리가 흘러나오면서 식당 옆면 커다란 스크린에서 신랑 신부 영상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어디고 제가 뭘 하던 중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신랑의 얼굴은 해외 출장으로 해외에 있어야 할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소리도 안 나온다더니 제가 겪어보니 진짜 그렇더군요. 헛것을 본 것 마냥 한참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신부와 같이 입장하면서 웨딩루드를 걸어오는 남자는 부인할 수 없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턱시도 예쁘게 제가 여태껏 봤던 모습 중에 가장 멋지게 꾸미고 신부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역겨운 눈을 하고요. 투레 앞에 서서 경건한 척 깨끗한 척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랑 신부 앞으로 뛰어가 신부 손에 쥐어진 부케를 뺏어서 바닥에 내팽개 찼죠. 신소연 양 장대만군. 두 사람은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면 이게 뭐야? 누구야? 무슨 쉬어, 당신. 누가 보면 그 신부인 줄 알겠어. 나야, 당신 와이프. 이 여자 뭐야? 대마씨, 결혼식에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이런 깽판을 치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 쫓아다니는 스토커 같은 여자 있다고. 헤어져달라고 말했는데도 거물이 같이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말한. 그 미친 여자. 어떻게 여기까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대만. 결국에는 나하고 끝을 보는구나. 이젠 하다가 사람을 스토커로 몰아. 여기 뭐예요? 당장 끌어내주세요. 호텔 직원 및 보안 요원들이 어느새 제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악다구리를 쓰며 문부림을 쳤어요.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물러난다는 말인가요? 잠깐만요. 나가더라도 나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드러나 봅시다. 자네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여잔가?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 신부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후한 누신사가 다가와 직원들과 저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당신 장인어른은 둘이나 떠나보네. 여기서 뭐해? 결혼하니? 나랑 결혼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주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나봐. 하긴 무식해서 뭘 알아야 법을 지키지. 일방적으로 따라다닌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정대맛이 현 와이프라고요. 혼인신고해서 같이 산 지 3년 됐고 2살 난 딸도 있어요. 아버님, 정신이 이상한 여자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말 섞지 마세요. 좀 믿어주세요. 식장 정리 좀 다시 하고 예식으로 돌아갑시다. 이 여자분은 밖으로 내보내주시고. 당신들 속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 사기 결혼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눈앞에 지시를 못 보세요? 저도 딸이 있어서 제 자식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못 참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절규를 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부가 울먹이며 결혼식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자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다시 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호텔 입구까지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들과 요원들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겁을 주며 절대 입장 불가하다고 했고요. 제가 억울해하고 난동을 부리자 호텔 측에서 경찰을 불렀고 저는 반나절을 주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악몽인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도 남편이 주문을 한 것 같다고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배우자는 사기죄 처벌이 안 되는 친족이라서 형사고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 억울하면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분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다고요.
억울하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친족 상고례 때문에 처벌 불가하고요. 아직 대한민국에는 사기 결혼 자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법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없어요? 어떻게? 우선 충분한 혼인 취소 사유고 상간유 소송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결혼 자금이나 빌려주신 돈도 받아내도록 하고요. 아이 양육권 양육비도 받아야 하네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모두 소송하고 준비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희와 인연이 닿았으니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반년부터 1년 반 그 이상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법적 허용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이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남편분이 사기를 치셨으니 저희도 소송에서 조금 특별하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은 간결하게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만 새겨진 명함을 주셨습니다. 의아하기는 했지만 남편에 대한 소송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었죠. 어서오세요. 우 대표입니다. 유전의 법조계 쪽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귀한 고객들만 가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오셨나요? 저는 장 변호사님 소개로 왔어요. 남편과 이혼소송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혼소송 중이시구나. 간략하게 남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 뒤는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지난 결혼 생활과 사기 결혼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분노가 더 커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죠. 처음데만 일단 남편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약점과 정보를 지느냐가 이 소송의 관건입니다. 변호사들은 자기들 권한 뺏길까봐 이런 사서롭지 의뢰 완전 싫어하는 편인데 장 변호사님도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셔서 소개시켜 주신 것 같네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2주 정도 뒤 흥신소 우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상조사나 현재 상간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고요. 일단 이혼 통보를 하고 남편분이 집에 안 들어오셔서 현재 위치 추적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었고요. 남편의 삶은 말 그대로 거짓과 사기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흔히 신고 후 자식 낳고 살면서 20대 어린 여자랑 또 결혼식을 올린 것도 감당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저와 한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군요. 20대 초반의 연상의 어떤 여자와 2년간 결혼 생활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럼 저와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의뢰인이 만나기 3년 전에 유류 재산을 한몫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 20평대 아파트와 차량 및 이것저것을 명의 변경한 게 보이더군요. 아마 그 아파트는 현재 시아버지와 신우가 살고 있고요. 첫째 부인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의뢰인과 똑같이 모든 것은 모르고 사기 결혼을 한 거죠? 제가 두 번째고 또다시 세 번째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사기 결혼도 여러 번이지만 여자 관계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말씀하셨던 광야에 사는 여자분부터 의뢰인님과 결혼생활 3년 동안에도 5명 정도의 내연녀가 지역마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남편이 이번 결혼식 사건으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신상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역회사는커녕 현재 무직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들 tum쳐먹고 사는 전형적인 사기꾼 유형이죠. 그럴 리가요. 제가 회사 사람들도 만나고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는데요. 세팅이 되어 있었겠죠? 의뢰인님이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결혼 비용이나 대출 자금 등을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금액이고 평소 생활비 명목이나 부수적인 비용을 금전적으로 따지시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인간이 상간이랑 신잡살인 차렸다고 하셨죠? 둘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비슷한 부류의 정보가 있을 겁니다. 소개로 만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비처가 되게 큰 사업을 하고 알부자였던 겁니다. 여자에 대해 바삭한 놈들이니 그 뒤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던 남자의 실체, 소름이 끼치고 놀랍다 못해 허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와 보낸 시간과 자식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충격을 넘어 마음의 정리가 되더군요. 이런 쓰레기에 대해 이제라도 알았으니 어떻게든 싸워서 큰 밥을 먹게 해야겠다고요. 변호사와 흥신소를 통해 모은 증거자료로 법정 소송을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린 상건녀와의 접촉이었죠. 흥신소 우 대표 말로는 상건녀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가량을 빌려서 재물을 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태 사기를 치던 대로 남편놈은 그 돈과 함께 빼먹을 수 있는 만큼 사기를 치고 튀려고 작업 중일 거니까 상간녀와 합세해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얼마 후 상간녀 쪽에서 연락을 먼저 취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연락을 하길래 본인이 직접 나와 연락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할 거라고 했죠. 내가 왜 스토커인 당신을 우리 남편 몰래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날 불러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긴 말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속아서 사기 결혼 당한 거니까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내가 여태 정대만에 대해 모아온 자료예요. 나와 그놈의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결혼 2번 한 정환, 현재 정대만이 빚만 2억이 넘는 상황 등 그 사기꾼의 진실을 보라고 불러냈어요. 당신이 사기 결혼 3번째 희생자고요. 한참을 자료를 살펴보던 여자는 저를 다시 보더군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위조인지 어떻게 알죠? 당신도 여자라면 촉이 있을 거야. 그 남자랑 같이 있으면서 의심 가는 부분 진짜 털럭만큼도 없었어요. 난 그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죠. 나도 그 구리 냄새를 맡아봤으니까. 내가 없다면요? 그냥 내 남자한테서 꺼져달라고 한다면요? 당신 결혼하던 날 나보고 어떻게 식장이 있냐고 했죠? 내가 그 결혼식 하나 먼저 부탁받아서 갔었거든요. 최남은 교수님이 친조카 같은 아이라며 가구 마중을 결혼 반지로 꼭 선물하고 싶다고 몇 달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면서요? 난 최 교수님 지도 제자고요. 제 알리바이는 확실해졌죠? 스토커도 아니고 정신병자 아니에요. 내 자료가 그렇게 못 믿어오면 그쪽도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자고 넘치는 집안일 텐데요. 정대반이 필요한 3억 그냥 난리쌤이에요? 거짓보다 진실의 힘은 위대한 법이죠. 상간녀는 그 개인적으로 남편에 대해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자 충격과 분노에 시달렸는지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사기 결혼의 법적 처벌은 불가하고 당신 아버지와의 채무관계를 이용해 형사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필요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게 뻔했거든요. 상간녀와 손을 잡고 사기꾼 남편을 군번 먹이기 위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을 위반한 사기 혐의로 남편은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남편 놈은 개거품을 물고 저를 찾아왔더랬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 인생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너가 군번 먹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 인생 망친 것도 오잖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리고 너 같은 사기꾼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또 피해를 입겠어? 인류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전기의 사도 납셨네. 내가 군밥 먹으면 너한테는 피해 없을 것 같아? 협박하지 마. 이제 우갈 데도 없는 주제. 그 여자 아버지 사업만 우려하신 분 아니야. 인맥도 엄청나던데. 나 혼자 소송하면 네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서 나도 든든한 학원들 모아봤어. 그러니까 재판에서 기대해. 또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남편이 무서워?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지만 난 네 남편 그 지 아빠야. 알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알아. 다시는 나랑 지 앞에 나타나지 말고. 자기 아빠가 범죄자라는 걸 알면 지아가 어떨 것 같아? 두고 봐. 나 이렇게 순순히 안 끝나. 반드시 너도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내 대가 걱정 말고 네 대가나 걱정해.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 아이 이혼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상간녀의 아버지와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후 선고받게 되었거든요.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저와의 결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접근해 결혼식을 울리고 회사 운영한다며 장인에게 3억을 빌려 갚지 않은 점, 둥중 전과 이력,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희사는 저를 기만한 행위로 결혼이 파탄이 났다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에 2천만 원을 받았고 혼인 자체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됐기에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7천만 원을 더 받게 되었고요. 물론 빌려간 대출금 3천만 원도 반환됐고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가량의 기나긴 법정금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같이 고통받던 친정 부모님, 어떻게든 합의받겠다고 난리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육아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소송까지 한다고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고 활짝 웃는 딸아이를 보면서 내가 당장 힘들지만 앞으로는 진출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의 선택으로 제 결혼 생활이나 딸아이에게 피해를 준 것만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아직 4살 된 아이가 말을 하고 자라면서 남들과 다른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에 혹여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가득했고요. 반면 제가 남편이 그 모든 죄나 거짓을 덮고 산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가 저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고 미래를 보면서 독하게 마음 먹고 소송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남편 때문에 여자로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3년이 지나 남편이 부교를 끝내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손녀딸을 보고 싶다고 사진이라도 보내달라 연락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차마 핏줄의 정을 끊지는 못해서 아주 가끔 아이 사진을 보내곤 해요. 전 남편도 출소 후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나름 성실히 산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다시 보거나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전혀 없지만 딸아이의 아빠니까 부끄럽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저는 뚜꾸러지게 말하는 꼬마 숙녀와 데이트도 하고 수다도 많이 나누고 삽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제잘되는 딸을 보는 게 저와 친정 부모님의 낙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끼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부부끼리 싸워서 갈등과 섭섭함에 힘들어하는 걸 자주 봐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도 사랑 같고 부럽네요.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한 게 세상 제일의 복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